네, 현재 시간 2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좀 불안불안했던 시장이지만 지금 빨간불을 켜면서 계속 힘을 내주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었는지 우리가 투자해봐야 될 종목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상황실 복투연구소 손여루 팀장님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좀 많이 뵙네요. 점점 더 이제 시청자분들과 익숙해지는 것 같고 제가 좀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나와주신 건가요? 알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오늘 손여루 팀장님과 함께 다뤄보겠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할 종목입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LG 에너지 솔루션. 아니 갑자기 이렇게 급등할 일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오늘 좀 많이 해봤는데 지금 7% 넘게 급등하고 있고 이 종목이 정말 관심 속에 상장을 했다가 실망, 반등 실망 하면서 35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급등합니다. 뭐 그럴 만한 이슈가 있었습니까? 요즘 자다가도 꿈에 나올 종목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제가 네. 수요일에 나와서도 LG 에너지 솔루션 말씀드렸었죠. 그때 전 동그라미를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지금 뿌듯합니다. 아, 네. 네.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아무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단기적으로는 좀 실적에 대한 성장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더라도 이런 코스피 시가총액 2위의 면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러한 면모가 오늘 좀 제 예상보다 제가 그때 수요일 날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날개를 달게 해줄 그런 긍정적인 이슈나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슈가 나왔고 그 이슈에 발맞춰서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가 좀 지속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가총액 2위 종목이기 때문에 별다르게 개별주의 성장성 외에도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패시브 자금에 대한 유입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 세 가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세 가지 증권사에서 좀 목표가를 상향시키는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리포트 발행에 더불어서 외인과 기관의 긍정적인 쌍끌이 순매수가 들어온 것이 오늘 좀 고점 뚫고 단기적인 장대 양봉 나온 계기가 아닐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뭐 기관 안에서는 연기금이 정말 또 살 수밖에 없는인가요? 아니면 좋아서인가요? 아무튼 강한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인데 셀업체 수익성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최근에 소재라던가 장비를 봤던 이유는 이런 뭐 SK온, LG, 엔솔, 삼성, SDI 같은 셀업체들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니까 이들이 투자를 한다는 거는 당장 돈을 벌기보다는 밑에 단에 있는 소부장들이 더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근데 셀업체 매수가 유효한 겁니까? 네, 우선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고 그의 외인과 기관이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 우선은 공장 증설 이슈 나왔지만 이제 이런 원자재, 니켈이나 원자재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서 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이런 니켈의 가격들 잡히고 있고 지금 좀 리포트, 저보다 저명한 애널리스트 분이 작성해 주신 리포트를 좀 참고를 해볼게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에서 리포트를 작성을 했었는데 올해 1분기 실적도 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분석된 이유로는 이 소재사들의 원가 상승 압박, 일단 기본적으로 뭐 선물이나 현물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소재사들의 원가 상승 압박도 있을 것이고 완성차들은 판매가를 올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 사이에 셀업체들이 껴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최종 고객사를 향한 원가 부담 전가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우선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금속들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좀 노력하고 있지만 다행인 점은 이 가격 변동성이 낮은 알루미늄과 구리는 이 판가 협상이 긍정적이라는 점,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러한 리포트 발간에도 불구하고 외인과 기관이 긍정적으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리포트들을 믿고서 좀 긍정적으로 LG 에너지를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가들의 목표가도 줄 상향됐습니다. 얼마나 올렸는지 뭐 손여루 팀장님은 저명하신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했다라고 했지만 저에게 또 저명한 분은 손여루 팀장님이니까. 또 이렇게 어깨에 부담감이 들어오지만 네. 저는 이제 좀 안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네. 한 줄 평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까지 담글 걸.
준비했어요. 우리 그때 발목만 담궜나요? 그때 발목만 담갔는데 그때 무릎만 담글 걸 그랬습니다. 우선 뭐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제 이야기를 듣고 발목 담그신 분들 축하드린다고 말씀만 드리면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은 지금도 크게 늦지 않았으니 발목 정도는 담가보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오늘 NH증권과 신한금투와 그다음에 삼성증권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목표가는 비슷비슷합니다. 50만 원에서 5만 원대를 발표를 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1선에서 물량 소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오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원하게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점심시간 출발할 때는 윗꼬리가 조금 있었는데 윗꼬리 다시 메워지면서 외인과 기관의 저가매수 더욱더 강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43만 원을 잡고 왔는데 발목 정도 좀 용기 있게 좀 담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손절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더더욱 오늘 입장에서 손절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눌림목이 나온다고 하면은 39만 8천 원에서 손절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추가 매수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듯하고, 목표가는 단기적인 저항 구간 48만 원 잡고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일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43만 원, 목표 주가는 48만 원, 손절가는 39만 8천 원인데 손절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발목까지 담그신 분들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무릎까지 한번 담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죠. 비교적 저평가다. 그러니까 같은 산업군 내에서 건설주로 봤을 때 저평가를 받고 있는 DL-ENC다라는 분석인데, 오늘도 100% 무상증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어제 장이 마치고 나온 뉴스죠? 그렇죠. 이제 정규장 이제 동시호가 이후에 나왔었죠. 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선 이제 24일 이제 어제 주주총회 결과에서 이제 증자비율 100%의 무상 증자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주식 수의 한 배를 더 주면서 이제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죠. 무상 증자를 위한 재원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잉여금 3조 2,716억 원 중에서 활용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무상 증자를 통해서 주식 수를 증가하고 주가 탄력성 높여서 향후 회사의 본질 가치가 이제 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은 뭐 시가총액이다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고 이제 자본금이 증가하죠.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을 이동하는 것인데 주주 자체에는 뭐 내가 평단가는 떨어지고 주식수는 올라가지만 내가 뭐 평가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상 증자를 통해서 DL-ENC가 본연의 자신들의 가치, 그다음에 향후 성장성에 대한 자신감을 좀 표출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DL-ENC가 13만 원인데 이게 13만 원이 18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부담감이 있겠지만 이 종목이 6만 5천 원으로 떨어진 다음에 9만 원으로 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덜 부담될 수 있다. 그래서 DL-ENC가 자신감을 표출했고 그에 따라 주가 탄력성도 지금보다는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상승의 서방님께서도 DL-ENC가 PBR은 대형 건설 중에 낮은 편이네요라고 글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이번 리포트 초점도 다른 건설사들에 비해 저평가다. 근데 그동안 주가가 못 간 이유 중에 하나로 러시아 사업 관련 우려를 꼽았거든요.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 아닐까요? 네, 우선 크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건설사는 지금 이 시청하신 시청자분들께서 저보다도 더 많은 종목수를 나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실상 변동성이 강한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을 뿐이지 그 안에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는 건실한 건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제가 건설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를 갖고 있는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저평가 영역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안정적으로 그다음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서희건설과 대우건설, DL-ENC 등은 이제 기타 종목들 대비해서는 안정적인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그 외에도 많은 건설자 달린 종목들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거나 좀 시가총액이 작아서 이런 정책수의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러시아 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국내 10개 기업 정도가 러시아에 진출이 되어 있고 13건 가량을 진행하고 있고, DL-ENC는 이 중에서 이제 모스크바 남동부의 정유 공장 현대화 사업을 참여하고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과 올렌부르크의 가스 처리시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선 앵커님 말씀대로 DL-ENC는 PBR 기준으로나 이제 실적 기준으로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갖고 있고, 러시아 사업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디폴트 관련 우려가 저번 주에 제기가 되면서 그 부분은 좀 영향이
분명히 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영향은 좀 미약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1단계, 2단계 디폴트 가능성 넘겼고 다행인 것은 지금 사업 초기 분연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패하더라도 주가 자체에는 큰 타격은 좀 적을 것이다라고 판단되지만 확실히 이런 이슈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중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보시기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러시아와 최근에 좀 사업 부분에서 손을 잡았던 대표적인 기업이 DLENC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이 있었는데 다행인 게 이들이 지금 사업 초기 국면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건설주들은 윤석열 당선인 테마주로 꼽히면서 그러니까 정책 수혜주로 꼽히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그 많고 많은 종목 중에 사실 현대건설이라던가 GS건설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DLENC로 시선을 돌려봐도 괜찮은 건지 투자 의견 한 줄 평과 가격 전략 들어볼게요. 네, 제가 또 우리 매일경제 실시간 채팅창을 자주 봅니다.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앵커님하고 시청자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던데 이게 춤과 힙합을 좋아하신다고. 제가 또 한춤하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줄평 준비했습니다. 이제 MC 스나이퍼께서 이제 언제나 하늘은 나의 편이라고 했지만 저는 언제나 시간은 나의 편이다라고 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C 스나이퍼 언제 쪽이에요? 1990년대죠. 네. 나이 들켰나요? 네. 네, 그래서 DLENC를 오늘 당장 사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무상증자라는 호재성 이슈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신주 배정 기준도 4월 초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일간 변동성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대비 저평가매도 충분하고 실적이 꾸준하게 나와 있고 오늘 좀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순매도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쉬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중반 이후로 좀 접근해 보시기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나 신주 배정 기준 이후의 사나 큰 차이는 없고 그냥 단가 차이만 이제 절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13만 2천 원으로 눌림목 구간을 제가 미리 좀 기술적 분석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부위 12만 5천 원을 잡아드리지만 이건 추가 매수가로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5만 2천 원으로 잡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시간 있으면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C 스나이퍼, 저희 MZ 세대는 전혀 모르는 분일 것 같은데. 네.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는 알아요. DLENC 목표 주가는 15만 2천 원 제시해드렸고요. 손절가 12만 5천 원. 언제나 시간은 나의 편이다. 천천히 DLENC에 대해서 천천히 본다면은 저평가가 아닌 재평가를 받을 것이다.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미래는 로봇이다. 오늘 휴림 로봇의 상승, 로봇주들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 대기업들이 예전에는 2차 전지 쪽으로 그렇게 다 뛰어들더니 이번에는 로봇 사랑을 주총장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주 총장이 직접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수혜주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주 총장을 직접 좀 가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대기업들도 이제 대선 종료 이후에 이제 새로운 정부에 따라서 새로운 정부의 발언에 집중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윤 당선인께서 인공지능, 반도체, 로봇, 항공 우주, 탄소 중립 등을 포함해서 이제 5대 메가테크 분야에 집중했다고 약속을 하면서 삼성전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LG 그리고 어제 이제 현대까지도 이제 로봇 사업에 뛰어들겠다라고 발언했고요. 제가 저번 주였나 저저번 주에 로봇 관련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로봇보다는 메타버스가 좋다라고 보는 부분이 메타버스 좀 실적 가시화에 대한 정도가 보였기 때문에 좀 메타버스가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점에서 로봇도 메타버스만큼 강한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는 이유가 뉴스를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증권사에서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이제 2025년까지 로봇 시장이 거의 200조까지 매년 30%씩 성장하면서 2025년에는 거의 200조 가량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됐기 때문에 메타버스뿐만 아니라 로봇 관련 섹터도 좀 실적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로봇의 시대가 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현대, LG 국내에서도 굵직한 그 대기업들이 모두 이 시장에 진출을 선언했고 하나씩 성과를 보여내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가 2차 전지 소재 업체들도 장비 업체들도 셀과 손을 잡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많이 샀잖아요. 로봇도 그렇게 접근하면 어떨까요? 삼성, LG, 현대와 손잡고 있는 로봇 기업 그리고 그런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제가 이 방송국에 오면서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아유, 네네. 보여주시죠.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삼성과 관련인 종목들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아직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지 않았고 실적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은 아진엑스텍이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삼성과 공동 국책과제 로봇 산업에 대해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이력이 있고 미국에도 로봇 산업 관련해서 특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로봇 자동화 모션 제어 시스템을 삼성전자 반도체 설비에 공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삼성 관련으로는 아진엑스텍이 굉장히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나온 이슈에 이제 푸른 기술이 굉장히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제 메카트로닉스 기술과 인식 기술을 바탕으로 금융 자동화와 영무 자동화 관련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CBDC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고 철도 관련 종목으로도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현대위와 협동 로봇을 개발한 이력을 부각받으면서 현대와 로봇 산업과 관련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는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실 겁니다. 그렇죠. 로봇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급 종목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로보스타와 로보티즈는 공통적으로 LG전자의 지분 보유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전장 산업 부분에서는 로보스타와 로보티즈가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손여로 팀장님은 이 삼성과 손잡은, 현대와 손잡은, LG와 관련된 요 세 가지 관련주 중에서 어느 쪽이 조금 더 수익률 측면에서 혹은 우리가 안정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는지요? 굉장히 예상치 못할 질문을 받을 때 당황스럽지만 네. 이런 부분까지 제가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참 예상한 거네요. 일단 네. 로보스타랑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는 부분들 좀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좋지만 안정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 좀 시간 관계에서 좀 빠르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아진엑스텍이 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로봇 산업 원천 기술을 개발한 이력이 있는 아진엑스텍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꼽았던 휴림 로봇 있잖아요. 이게 원래 산업용 로봇을 주로 하는데 서비스용 로봇 라인업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회사도 이 로봇 시대 안에서 기지개를 켤 수 있는지 휴림 로봇에 대한 투자 의견 한 줄 평, 가격 전략 들어보죠. 네, 한 줄 평부터 말씀드리면 1타 2피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그 이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휴림 로봇이 이제 현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장내 매도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도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삼부토건입니다. 삼부토건은 이제 토목건설 관련으로 변동성 강한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직도 지금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도 이런 휴림 로봇 지금 양봉 보여주면서 물량 소화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2시 20분 기준으로 가수급 기준으로 외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외인 투자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선은 휴림 로봇 자체도 움직임이 가볍고 이 삼부토건에 대한 변동성도 굉장히 강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끝나고 건설 관련 정책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건설 관련 종목들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그중에서 삼부토건 변동성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 휴림 로봇이 갖고 있는 삼부토건의 지분이 굉장히 평가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서 휴림 로봇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고 그를 지지하는 반증으로 외인이 순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휴림 로봇을 좀 매수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에 좀 비중을 좀 발목 이하로 좀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전 지지구화를 2번 이탈한 위치를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기술적 반등이 나오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1,550원에 그냥 매수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3일 정도는 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지구화를 이탈해서 두 번째 음봉 나오는 구간인 1,450원을 좀 매수가로 잡아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아예 추세 이탈한 1,360원을 잡을 건데 이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손절가로 잡아주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인 1,800원을 잡고서 이제 삼부토건의 주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수혜 그에 따른 휴림 로봇의 주가 상승 가능성 이런 것들 체크해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목표 주가는 1,800원, 손절가는 1,360원. 이전엔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만은 다릅니다. 이 손절가는 꼭 지켜주세요. 1,360원. 그리고 손여로 팀장님은 휴림 로봇을 발목도 아닌 정말 발가락 정도, 발등 부분 정도만 감히 한번 들어보겠다. 네, 감히 한번 살짝 담궈보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또 뵙겠습니다. 네.